안녕하세요. 부친한다 성민학 오버콜의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독서 교육 관련된 또 선생님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지금 책으로 7세부터 성인까지 만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박미향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서원유당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무슨 뜻인가요? 서원유당이 원래는 서유당이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게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언자를 더 붙여서 책과 말씀, 좋은 말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원유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독서 교육이라고 했는데 네. 도대체 어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옛날 분들은 책을 도대체 돈을 내고 배운다 이런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이제 국문과 전공을 하고 또 교육학을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게 그냥 글자만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 글자를 통해서 읽어내고 생각을 하고 또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 전체가 다 독서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가이드해드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 독서를 한다는 것보다 독서가 정말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 있고 그런지를 알려드리는 게 바로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그냥 책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고 끝냈었는데, 그러니까 책도 읽고 또 그걸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네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7세부터 성인까지 다 하는 이유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한테만 필요한 독서 교육도 있고 또한 이미 어느 정도 문해력이 있지만 또 만나야 하는 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어낼 수 있죠. 그걸 이제 가이드 해드리죠. 사실은 근데 그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랑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교육을 하지만 부모들 독서 교육을 하는 이유도 그때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고학년 가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독서라는 걸 놓치지 않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책으로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교육을 하시고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책들을 주로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이제 뭐 독서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다양한 책들을 활용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저학년은 그림책을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성인들도 그림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책 일을 하면서 이제 독서 심리 상담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책이 되게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도 많이 활용하고 고학년 같은 저학년, 고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책을 읽는 목적이 어쨌든 사고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고전 책들, 한국 고전, 세계 고전, 그리고 저학년은 세계 명작 뭐 이런 책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책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 책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통해 가지고 뭐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이렇게 약간 변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 중에 6학년인데 지금 이미 단테 신곡이랑 이런 책들 다 읽어냈거든요. 아이가 앞에서부터 저랑 같이 해오니까 뭐 그 친구는 저랑 한국사도 했고 세계사도 했고 철학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고전 책의 그 깊이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읽어낼 수 있는 책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 6학년 학생은 교육 성취도도 굉장히 높은 네, 그렇죠. 그 친구 원래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 강남 쪽은 대부분 영유가 많거든요. 강남. 그래서 좀 한글 책들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어쨌든 글쓰기는 발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점점 쌓여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다른 친구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특이하게 간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처음 렉살 지수 그 시험 봤을 때 대학생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중2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책들을 본인가 공부를 해서.
네, 그 친구 초등 2학년부터 시작했거든요. 1학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거는 선생님이랑 그만큼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한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학교에서도 되게 놀라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 네네네. 갑자기 드는 생각은 자녀들이랑 부모가 같은 책을 읽고 또 그렇게 같이 여행도 나가고 그러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네요. 뭐 어떻게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그냥 유럽 여행을 한번 갔었고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내가 여행했던 거기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만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노틀담의 곱추 이런 책 읽으면 제가 갔었던 그 노틀담 그 성당 앞에 그 광장이랑 그런 게 다 이제 3D처럼 올라오는 거죠. 저한테는 여자 주인공인 춤추던 광장이 거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저한테는 생생하게 다가와서 이런 책들도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테도 이거 읽었을 때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테 생각하면 이런 거 볼 수 있어. 그리고 베아트리체 만난 다리가 여기야. 이렇게 제가 막 다 제가 갔던 사진들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더 호기심 가지고 또한 애들한테도 이제 이걸 읽고 너희가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가거나 하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면서 책도 재밌게 읽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때 여행 중에 같이 다녀오고 네네. 학생들이 쓴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다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게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좀 다녔었는데 가보면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 찍고 그거랑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뭔가 기록을 남겨야지 하는데 첫날 며칠 하다 보면 그냥 끝나버리고 갔다가 와서 해야지 하고 입장권이랑 다 모아놓은 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어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갈 때는 매일매일 이걸 기록에 남겨야겠다라고 했고 근데 그냥 감상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문화재를 보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논제를 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도 그 겉면은 그대로 두고 실내를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슈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재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영국처럼 불편해도 도로를 넓히거나 하지 않고 그냥 건물을 소중하게 만들어 놓고 안만 고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일단 그래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다 새로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논제거리를 주면 좀 더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일 이제 독후감처럼 쓰기도 하고 그날그날에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음에 봐도 생각이 남을 수 있도록. 하긴 뭐 어른들도 사실 패키지 관광 가고 그러면 찍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사진 속에 내가 옷고 있는데 거기 어딘지도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유럽은 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책을 읽고 가서 직접 보고 네네. 당일 기록을 또 남기고 네네. 그걸 가지고 토론까지 하고 네네. 일반인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방법도 잘 모르는 네네. 독서 선생님으로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든 어른이든 친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쌓기. 책을 일단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 번 소개팅을 해보고 이 사람은 나랑 맞고 저 사람은 안 맞고 그걸 알듯이 책도 자꾸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친해지게 뭐 집 안에 왜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거실을 서재로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자꾸 눈에 노출이 필요해요. 그런 노출을 하고 자꾸 꺼내보고 읽다 보는 게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읽기 힘드시면 요즘 독서 모임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참여도 해보시고 그래서 책 읽기를 조금 근력을 만드시면 훨씬 쉽게 조금씩 더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들도 사실은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네네네.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이 공주 올린 사람이 깊고 간절하다는 심심하다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심심하다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건데요. 우리들이 말기 못 아, 알아듣는 네네네네. 것들, 그리고 무슨 말해도 자꾸 딴소리하고 있고 혹은 자기는 이런 생각인데 말을 할 때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독서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완전히 뭐 퍼펙트해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나는 어휘나 좋은 문장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꼭 제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고 나면 몇 자라도 써보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써보는 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혼자 읽으면 아까 독서 모임도 말씀드렸던 이유도 혼자 이렇게 읽고 나면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다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 생각도 말도 해보고 또 들어도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몇 줄이라도 남겨보면 진짜 내 책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으면 훨씬 자기 걸로 만들면 문해력도 많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정하면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정말 필요한 거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인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사실 또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같이 이거를 뭔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역행하는 행동들이 많이 필요하네요. 왜냐면 지금은 눌러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대인데 직접 읽어야 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또 글로 써야 되고 그걸 나누고 그죠? 그런 과정. 새해부터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